안녕하세요.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다양해요. 병원 정보도 있고 뉴스 기사, 위키백과 또 학술 자료까지. 약선님 유튜브 영상도 있었죠? 네, 맞아요. 이걸 다 종합해서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잠 못 드는 밤, 그 원인이랑 해결책을 좀 찾아보는 거죠. 네. 이게 특히 우리나라 성인들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한 달간 불면증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. 꽤 많네요. 60%가 수면 문제를 겪는데 막상 잘 잤다 이렇게 느끼는 비율은 겨우 7%래요. 7%요? 그렇죠. 이게 그냥 피곤하다 이걸 넘어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일단 불면증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볼까요? 단순히 잠을 좀 적게 자는 거랑은 다르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 잠들기 자체가 어렵거나 혹은 자다가 자주 깨는 거. 중간에 깨는 거요? 네. 아니면 너무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고 이런 상태가 한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보통 불면증이라고 하죠. 그렇군요. 자료들 보니까 잠을 몇 시간 잤냐 이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고. 그렇죠. 그리고 그 결과로 낮 동안에 얼마나 힘드냐 이게 핵심이에요. 낮 동안에요? 예를 들면 어떤? 계속 피곤하고 졸리고 집중 안 되고 괜히 짜증만 들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온다 싶으면 내가 수면장애인가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. 아하, 이게 잠깐 그러다마는 일시적인 것도 있고 몇 주간은 단기 아니면 아예 만성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대체 왜 잠을 못 드는 걸까요? 이게 제일 궁금한데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꼽는 가장 큰 원인이 심리적 스트레스라면서요. 60%가 넘게? 네, 62.5%였죠. 스트레스가 확실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.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스트레스 자체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. 시작일 뿐이다. 네,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그 다음부터 어떡하지? 또 못 자면? 이런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자야 해 하고 막 낮잠을 자거나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 있거나 뭔가 잘못된 노력을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런 대처 방식이 오히려 불면증을 쭉 이어지게 만드는 지속 요인이 된다는 거죠. 이걸 어떤 자료에서는 3P 모델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. 3P 모델. 그러니까 처음 원인보다 그 뒤에 생기는 악순환이 더 문제다. 이런 거군요. 맞습니다. 그 악순환의 고리를 뜯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물론 그거 말고도 원인은 정말 다양하죠. 그렇죠.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크게 보면 생활 습관, 오후 늦게 커피 마시는 거, 자기 전 술, 담배, 아니면 잠자는 시간이 몇 날 다른 거 이런 거 다 문제고요. 술 마시면 잠 잘 오는 줄 알았는데. 잠들기는 쉬워도 깊은 잠을 방해하죠. 그리고 잠자는 환경, 시끄럽거나 너무 밝거나 덥거나 추워도 그렇고요. 환경도 중요하군요. 네, 또 몸이 아픈 거, 만성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숨쉬기 힘든 수면 무호흡증, 속쓰림, 다리가 불편한 하지 불안 증후군 이런 신체적인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. 정신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?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거요. 네, 물론이죠.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멜라토닌 분비가 줄거나 생체 리듬이 변하는 것도 있고요. 또 하나, 나는 무조건 8시간은 자야 건강해 이런 생각 있잖아요. 네네, 있죠. 이런 완벽주의적인 생각이 오히려 못 자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키워서 잠을 또 방해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. 와, 진짜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. 네, 복합적이죠. 각 자료마다 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도 하고요. 병원 자료는 신체나 정신적인 원인, 논문은 이런 심리적인 과정, 건강 정보들은 생활 습관 이렇게요. 이렇게 잠을 못 자면 그냥 좀 피곤하고 많은 게 아니라는 경고도 많았어요. 네, 심각하죠. 당장 면역력이 떨어지고요. 장기적으로는 고혈압, 심혈관 질환, 당뇨 같은 만성질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.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인지기능 저하랑 치매 관련 이야기였어요. 맞아요.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. 수면장애가 있으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거의 50%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. 네, 49%였죠. 충격적이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일상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심지어 사고 위험까지 높아지니까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. 그럼 이 힘든 불면증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?
거의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었죠. 네, 바로 수면 위생 개선입니다. 이게 첫걸음이에요. 수면 위생.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잠 잘 자는 습관 만들기 뭐 이런 거죠. 맞아요. 팁은 정말 많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역시 규칙적인 생활 같아요. 주말이라고 늦잠 자지 말고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. 아, 주말에도요? 쉽지 않은데. 그렇죠. 그리고 침실 환경. 어둡고 조용하고 좀 시원하게 잠자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. 자기 전에 카페인, 술, 담배 피하는 건 이제 뭐 기본이고요. 네,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다고 하고. 아, 맞다. 특히 고열량, 고단백 야식은 피하는 게 좋죠.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을 땐 어떻게 하죠? 그럴 때 약을 바로 생각하기보다는 인지 행동 치료. 이걸 1차 치료법으로 권장하더라고요. CBTI라고 하죠. 인지 행동 치료요. 그건 뭔가요? 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교정하는 치료법인데요. 예를 들어 자극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. 침대에서는 잠자는 거 외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스마트폰 보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거 절대 금지. 아, 침대는 오직 잠자는 것으로만. 네,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침대, 잠자는 시간 이렇게 딱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. 이런 치료법들이 꽤 효과가 좋아서 한 70에서 80% 환자에게 효과가 있대요. 70에서 80%면 상당히 높은데요. 혹시 약물 치료랑 비교하면 장단점이 있나요? 약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빠를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의존성이나 내성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네, 그게 걱정이죠. 반면에 인지행동 치료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습관이랑 생각을 바꾸는 거니까 효과가 더 오래가고 부작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죠. 물론 스트레스가 원인이면 명상이나 이완요법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. 그렇군요. 아, 그리고 한 약사 유튜버분은 영양제 조합을 추천하기도 했어요. 네, 저도 봤어요. 마그네슘이랑 레시틴이었죠? 맞아요. 마그네슘은 흡수 잘 되는 비스글리시네이트 형태로 400mg, 레시틴은 가루로 10g 정도. 자기 전에 4주 이상 꾸준히 먹으면 몸이 좀 차분해지고 중장년층 건강에도 좋다고. 네, 그런 제안도 있었죠. 물론 개인차는 좀 있을 수 있겠고요. 중요한 건 뭐 자가진단표 같은 걸로 스스로 체크는 해볼 수 있겠지만 네, 대한수면연구학회 자가진단표 같은 거요. 네, 그걸로 체크는 하되 섣불리 혼자서 막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증상이 계속되면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. 맞습니다. 그게 정말 중요해요. 특히 코골이가 너무 심하거나 자다가 숨을 멈추는 것 같다거나 이러면 수면 무호흡증일 수도 있으니 그때는 수면 다원 검사 같은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하고요. 수면제는요? 수면제는 정말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. 의존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쭉 들어보니까 불면증이 정말 흔하고 스트레스랑 관련도 깊고 건강에도 영향이 크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건 올바른 생활 습관이나 인지 행동 치료 또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예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걸까요?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잠에 대한 걱정, 그 자체가 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자야 하는데 하는 그 생각이요. 네. 어쩌면 단순히 잠자는 기술, 수면 위생 같은 걸 배우는 걸 넘어서요. 잠에 대한 나 자신의 생각, 그리고 관계 자체를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설정하는 것. 그게 어쩌면 불면증 극복의 또 다른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청취자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